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4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강의 내용은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에 관련되는 부분이고, 동아시아 지역의 청동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정리하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국가가 형성이 되고 사유재산 제도가 마련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나름대로의 그런 국가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는 시기가 바로 청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구를 만드는 재료에 있어서도 이 시기에는 금속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는 단순하게 그냥 시간이 흘러서 국가가 형성이 된 정도로 이제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이해보다 제반적인 여러 가지의 도구적 발전, 이런 기술적 진보,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그리고 권력의 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나라의 그런 기본적인 형태와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를 좀 살펴보면 교과서 페이지는 28페이지에서부터 31페이지 부분까지의 내용이 요 청동기에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을 선생님하고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내용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먼저 28페이지 부분을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국가 성립과 발전 부분인데요. 거기 보니까 진시황릉 병마용갱 병사 인형과 다이센 고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사파가 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런 것들은 단 한 명 혹은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역사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야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왕권의 성장과 거대 건축물,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은 자신의 능을 비롯하여 아방궁, 병마, 용갱 등의 대규모 건축물을 여러 축조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야마토 정권의 성장기에 다이센 고분과 같은 거대한 전방 후원분이 많이 출현하게 됩니다. 통일국가가 성장하던 시기에 이런 거대한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게 된 데는 어떤 정치 경제적 배경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런 국가가 나타나기 전에 일단 먼저 청동기 시대의 발전에 관련되는 페이지 29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제로서 청동기 문화의 발전 부분이 나옵니다. 이 주제에서는 각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청동기 문화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주제가 있네요. 생각 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은 중국 허난성 안양현 은허에서 발굴된 청동숯으로 몸체 부분에 괴수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청동숯은 어떤 용도로 쓰였으며 괴수의 얼굴을 새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거기 안양현 은허라고 하는 지역,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중국의 역사 얘기하면은 은나라 주나라 얘기할 거예요. 은허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온 나라라고 해서 은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은나라는요 은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상나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밑에 보면은 아마 연표가 나올 건데, 거기 기원전 1600년경에 상이 성립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상나라가 여러분들 은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입니다. 신석기 시대 후기에는
움집을 만들거나 옷감을 짜고 토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시족 구성원들 사이에 초보적인 수준의 분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약이 만들어졌으며 그것을 책임지고 집행할 시족장의 권한도 강해지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생산력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계급이 분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력과 무력을 갖춘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지역의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정치체가 생겨났고 정치체들의 통합을 통해 국가가 성립되었습니다. 군대와 법률, 감옥 등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 성립의 구체적인 과정과 성립 시기는 지역마다 달랐고 국가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내용을 보니까 그때 세계는 부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4대 문명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좀 나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나일강 유역, 인더스강 유역, 황허강과 창장강 유역 등은 물이 풍부하고 기후가 따뜻하여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큰 비가 내려 홍수가 지고 나면 상류에서 실려온 기름진 흙이 강 유역에 넓게 퍼져 농사 짓기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다만 홍수가 적절하게 대비되는 것이 문제였는데 사람들은 적절하게 대비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사람들은 지혜를 모아 홍수 시기를 예측하고 조직적으로 관계 사업을 벌여 이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문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토목기술이 향상되었고 또한 강력한 지도자가 출현하고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문자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3500년에서 기원전 2000년경 무렵에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명들이 이들 지역에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의 등장이 이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원지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지역. 각지의 신석기 문화는 주변 문화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점차 그 문화권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청동기 문명인 얼리터우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얼리터우 문화 유적에서는 궁전터와 성벽을 갖춘 도성 등이 발견되었는데 문헌상 최초의 국가인 하가 이곳에 세워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동기로는 세 발 달린 술잔 등이 만들어졌고요. 이 지역에서 발달한 청동기 문화는 중원지역 각지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중국에서는요. 얼리터우 문화라고 하는 요 문화 유적 말은 청동기 시대라고는 얘기하지만 중국에서는 신석기 시대 말기라고 비정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가 출현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의 일부에서는 국가의 형성이 청동기가 아닌 신석기 말기 때부터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많은 주장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만 알아주시고요. 청동기 시대 때 이제 나타나게 되었어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 국가의 형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동기 문화는 상에서 본격적으로 꽃피우게 됩니다. 상에서 청동은 주로 무기와 제기, 도구 등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는데 무기로는 창, 화살, 검 등이 만들어지고 제기로는 크기와 용도가 다양한 솥, 술잔, 그릇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기에는 사악한 귀신을 물리칠 목적으로 튀어나온 큰 눈과 무섭게 벌린 입을 가진 괴수의 얼굴 등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중원 지역에 청동기 얘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거기 보면은 얼리터우 궁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와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궁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페이지에 보면요. 얼리타워 유적에서 나타나는 청동 술잔, 청동검, 그리고 상의 청동솥 같은 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발굴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은나라, 다시 얘기하면 상나라, 상나라까지의 내용들은 요게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갑골문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증명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정만 할 뿐입니다. 자, 31페이지로 보겠습니다. 만주와 한반도 및 일본 열도입니다.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 무렵에는 만주 지역에서 기원전 10세기 무렵에는 한반도에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지역의 청동기 유물로는 비파용 동검, 화살촉, 방패 같은 무기와 거울, 방울 같은 제기, 팔찌와 같은 장신구가 있습니다. 농기구 등의 생활용구는 주로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곡식의 이삭을 따는 반달 돌칼이 대표적이죠. 지배층은 규모가 커진 시족이나 부족을 이끌면서 제사 등의 종교의식을 주관하였으며 이들의 무덤으로 거대한 고인돌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고인돌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큐슈, 큐슈 중에서도 이제 북큐슈 지역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만주의 랴오닝 등지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 청동기와 철기 제작 기술, 벼농사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한반도로부터 큐슈 북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야요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의 신석기 시대 하면 조몬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 얘기하면 이제 야요이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야요인의 목재 도구와 간석기를 이용하여 논을 경작한다거나 점차 쇠를 덧댄 농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청동기로는 주로 제기와 장신구를 제작하였고 철기는 생산 도구와 무기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일본에 그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별을 이제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본에서는요. 밭에서 별을 키우는 그런 유적은 발견되지 않고 바로 논에서 그 별을 키우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바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도 논뼈의 과정, 논에서 그 나오는 그런 벼의 그런 농사가 이전에 밭에서 나오는 그 벼에서 옮겨온 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대륙,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한반도를 위시한 이 대륙에서 아마 이 벼농사 기술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수전농법이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그 유래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31페이지에 보면은 만주와 한반도 지역, 일본 열도 지역에 있는 청동 관련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31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고인돌은요,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인데요. 이거 사람 키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사람이 위에 올라가면 적어도 10명 이상의 사람들은 충분히 안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 큰 고인돌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큰 정치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성립과 발전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갑골문자 관련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은나라 관련되는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중원지역 보도록 하죠. 하, 상, 주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국가가 출현한 곳은 황허강 중류 일대입니다. 문헌상 최초의 국가인 하와,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국가인 상이 모두 이곳에 있었습니다. 상은 기원전 1600년경에 성립되었습니다. 상의 왕은 제사장을 겸하였고 국가의 중요한 일은 갑골에 점을 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상은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며 점차 세력을 확대해갔지만 기원전 11세기에 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주는 정복한 지역에 봉건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봉건제는 왕이 혈연관계를 기초로 제후를 임명하고 제후에게 대대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제도입니다. 봉건제 하에서 주 왕은 자신을 천자라고 부르고 무력이 아니라 덕으로서 통치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하나는 덕치주의고요. 하나는 천명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서 통치를 한다는 천명사상.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관념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왕과 제후의 혈연관계가 멀어지면서 제후는 점차 왕의 통제에서 벗어났고 그에 따라 주의 왕실의 권위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거기 춘추전국 시대 관련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춘추전국 관련되는 시기는 이 이후에 여러분들하고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요 32페이지 부분까지를 지금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33페이지 춘추전국 시대부터는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지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한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선생님이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노트 필기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노트 필기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학습적인 부분의 장점 같은 것들도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 꾸준히 선생님이 계속 검사할 거고 요거 체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그냥 강의를 듣는데 끝나지 마시고 요 내용들 노트 필기 잘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 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평가에도 선생님이 반영된다고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오프라인이 되면은 요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요 부분은 어떻게 평가에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교과서 페이지도 얼마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노트를 한 건 이렇게 가지고 노트 필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평가를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동아시아의 흐름과 전개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꾸 여러분들 보고 노트 필기를 좀 힘써서 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생각하기에 공부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을 충실하게 닦는 겁니다. 탐구 과목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습관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면 다른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귀찮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가 보면서 스스로 써가고 스스로 표 만들고 하면서 나름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을 통한 개념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시는 게 선생님이 보기에는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별도로 시간을 한 20분 정도 투자를 하시면 요거 정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강 청동기 문화의 발전 부분인데요. 자, 그 청동기 문화의 발전 부분의 내용은 은왕조, 그리고 롱산문화, 야요이 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지역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생각 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800도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며 돌로 만든 도구보다 단단하고 정교하지만 재료가 풍부하지 않아 지배층의 무기와 제사 용구로만 제작되었습니다. 그림은 상의 유적인 은어에서 발굴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높이가 133cm, 무게가 875kg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청동기인데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제 800도 정도의 낮은 온도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800도씨의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온도를 한 1000도 정도까지는 이제 올려야 구리와 주석, 뭐 이런 것들, 아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용이하게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온도를 올려서 금속을 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리와 주석, 아연 이런 것들의 그 합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맞추어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금속이 너무 물러질 수도 있고 함량이 또 맞지 않으면 반면에 너무 딱딱해져서 이게 깨지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 청동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온도를 올리는 것과 더불어 이 비율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또 온도를 올리는 건요. 이게 1000도씨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면 일반적인 노지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용광로라든지 이런 시설들, 풍구는 이제 바람길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제 연료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막 나무만 막 집어넣어 갖고 이제 온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종류도 그 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효율성이 뛰어난 그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골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경험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 청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청동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청동기 사용으로 인한 사회 변화 3가지를 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중원, 한반도, 일본 지역의 청동기 문화의 특징을 비교해서 말할 수 있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청동기의 사용으로 인한 사회 변화는요. 신석기 시대 말 농경기술과 도구의 발달에서 생산력이 증가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유재산이 발생되게 되는 모습까지 청동기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는 사유재산과 계급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당연히 청동기가 사용이 됐겠죠. 무기 및 제사도구로서 이 청동기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사유재산과 계급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이웃 부족들을 통합하게 되고 강력한 지배자가 출현하면서 국가가 발생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기의 발달은 전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청동제 도구를 이용해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동기를 무기로 제작한다는 것은 아마 한계점이 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마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소수는 분명히 청동제 무기를 가지고 사용했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나무나 혹은 뼈와 같은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아니면 돌을 가지고 만든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마
전체적인 중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중원지역의 청동기 문화인데요. 황허강 유역이 중심이 됩니다. 황허강 유역의 신석기 문화, 양사오 문화와 다원코우 문화 이런 지역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룽산 문화로 계승이 됩니다. 룽산 문화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청동기를 제작하고 도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초기 국가 단계인 하를 성립한 데 이 룽산 문화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하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나라로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은나라는요, 청동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켰고, 다양한 청동기 무기와 제기 등을 제작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네 번째, 초원지대 및 산림지대의 청동기 문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독자적인 문화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초원지대에서는 돌무지 제서유적이 리르기 슈르, 판송묘, 사슴돌 같은 것들이 이제 초원지대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산림지대에는 청동 가마도구 및 무기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리르기 슈르와 같은 제사유적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이제 이때가 되면은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지역에서 문화가 발전될 수 있는 기반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이제 많은 정치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 위에서 봤다시피 국가 발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갈등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특징들이 이제 청동기 시대 때 나타나게 되죠. 세 번째, 만주의 한반도 청동기 문화 보겠습니다. 우리와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만주 지역은 기원전 20년에서 15세기, 그러니까 20에서 15세기경, 한반도 지역은 기원전 10세기경에 시작이 됩니까? 이 시기를 좀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라고 하는 고조선이 등장하는 것이 기원전 2333년 무렵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기원전 20세기 무렵 정도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신화니까 이거 믿을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신화 자체가 100% 다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역사적인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화, 설화들을 잘 분석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부분의 나름대로의 분석들을 좀 해 나가는 노력들도 기울여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발달됐다라고 해서 거기 표가 좀 나옵니다. 보면 무기류는 청동 무기로서 칼, 화살, 촉, 방패,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동 검으로서 비파형 동검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장신구로는 청동체 장신구, 거울, 방울, 팔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때는 거친 무늬 거울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농기구는 다양한 농기구, 반달돌칼, 홈자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반달돌칼이나 홈자기 같은 경우에는 농기구입니다. 이거 다 돌로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청동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하기 편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농기구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동시에 청동을 이용해서 도구들이 만들어졌다, 겸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토기 같은 경우에는 민무늬 토기가 제작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석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다라고 하는 걸 알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더 발달해서 다양한 무늬, 다양한 형태의 토기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은 고인돌인데요. 이 고인돌은 한반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널리 봤을 때는 만주 지역, 일본의 규슈 지역 일대에서도 모양은 다르지만 이 고인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인돌 유적의 대표적인 곳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강화도에 가보면 거기에 큰 고인돌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남반
남반부 지역에도요, 뭐 화순 이런 동네 가보면 이제 고인돌 이렇게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청동기 시대 때는 한반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얼마 되진 않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청동기 문화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청동기 문화인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늦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로부터 전래가 됐는데 이게 이제 야요이 시대가 시작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청동기 문화는 청동기와 함께 철기가 동시에 넘어갑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지만 청동기와 철기가 동시에 사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때가 되면 한반도 지역으로부터 벼농사 기술과 같은 것들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본에 있어서의 청동기 철기 시대는 일본 쪽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문화가 폭발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이전보다요 생활 여건이라든지 생산성이 크게 증대되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거기 밑에 보면은 청동기 문화의 발전 그래서요. 중원, 중국 지역, 중원 지역, 한반도, 일본 열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보면 도표에 뭐 중원이니 한반도니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국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큰 지역적 단위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지만 이 국가 자체를 하나의 국가로 비정해서 이야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수많은 정치체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국가 개념과는 좀 다른 그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리적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지역 개념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한눈에 쏙 청동기 문화의 발전 부분의 그 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한 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표로 한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자, 생각하기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하기 부분은요. 한반도 철기시대의 유적, 부근리 고인돌 해서 나옵니다. 이 부근리 고인돌은요. 강화도에서요. 서북쪽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동네 쪽에서 보면은 북한 땅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예. 강화군 하전면 부근리에 위치한 탁자식 고인돌로서 길이는 너비가 650cm, 길이가 650cm, 너비가 520cm, 두께가 120cm 정도의 화강암 계통의 돌 덮개로 덮개돌로 이용을 하였는데 두 개의 괸돌은 바로 서 있지 않고 동쪽으로 조금 기울여 있습니다. 고인돌 전체의 높이는 260cm입니다. 발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인근 삼거리에 있는 고인돌에서 무늬 없는 토기 조각과 간 돌검, 돌 가락 바퀴, 방추차를 비롯한 유물들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 봐서 이와 비슷한 유물들이 들어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기원전 15에서 10세기경부터 만주 한반도 지역에서는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으로 대표되는 청동기 문화가 형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원래 지금 앞뒤로 뚫려져 있는 부분은 거기에 아마 그 공간을 막는 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되면서 지금 이 탁자식의 형태로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규모가 큰 그 고인돌입니다. 한반도에서 고인돌은 크게 탁자식 고인돌과 바둑판 기반식 고인돌 이 두 개의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강화도에 있는 요 부근리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북방식 고인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 그러니까는 우리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그 문화 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고인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비파형 동곰, 거친 무늬 거울 같은 것들이 한반도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상의 청동기 문화 봅니다. 청동제기라고 돼 있네요. 자, 중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하와 그 뒤를 이은 상에서 본격적으로 발달합니다. 특히 제사를 중시하던 상대에는 규모가 크고 주조 기술이 뛰어나며 장식성이 뛰어난 청동 제기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시된 자료는 상대 대표적인 방정들입니다. 방정인 방자가요, 네모할 때 방자이고요, 정자가요, 솥정자 할 때 정자. 그러니까는 네모난 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은 상대 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높이는 100cm, 너비는 62.5cm, 폭은 61cm, 무게는 86.4kg입니다. 몸체의 벽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약간 안쪽으로 좁아지고 내 다리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상황 문정이 어머니 모물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높이는 133cm, 너비는 110cm, 폭은 78cm이며 무게는 무려 875kg이나 됩니다. 조형이 단정하고 중후하며 문양 장식이 화려하여 상대 청동기 문화의 발달 수준을 잘 보여주는 증거로 거론이 되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물입니다. 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러니까 청동기 쇳물을 녹여서 그걸 가지고 주물틀에 부어서 만드는 방식을 주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청동 제품의 대부분은요, 이 주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푸집 틀을 이용해 갖고 이제 쇳물을 부어 넣고 이제 굳혀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절에 있는 동종 같은 겁니다. 그 범종 큰 거 여러분들 절에 보면 보신 적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뭐 성덕대왕 신종 일명 뭐 에밀레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들도 이제 이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샘물을 녹여서 제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두령방정이라든지 삼오무 방정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기법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대개 이런 방정 같은 경우 요거는 대체적으로 어디 많이 쓰이냐면 제사 지낼 때 그 향로 이런 그릇으로 많이 쓰고요. 또 하나가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거 하늘로부터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인증을 받는 그런 그 제품이라고 그럴까요? 인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의 토기 동탁 돌기구에서 나오는데요. 거기 농기구 부분 오른쪽에 있는 게 거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거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이 모두가 다 나와 있지 않고 대신에 이제 농기구 앞에 이제 금속을 단 동기구 같은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야요이 시대에는 대략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시기입니다. 기원전 3세기경 큐슈를 중심으로 한 서일본 지역에서 야요이식 토기라고 불리는 새로운 토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주둥이가 자루 모양이고 표면에 붉은 칠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모양의 토기는 1884년 도쿄의 분쿄구 야요이점에서 처음 발견이 됩니다.
야요이 시대란 명칭은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야요이 시대부터 농경이 시작되고 금속기, 청동기와 철기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조문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이식된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는 한반도가 이미 철기 시대였으므로 청동기와 함께 철기도 전래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동기 철기 문화에 관련되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또 하나가요. 일본 가보면 이 도레인에 대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존재감 같은 것들이 이제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이제 뒤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그 사람들의 성씨를 정리해 놓은 신찬 성씨록 같은 기록을 보면은 이주민의 그런 존재에 대한 기록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나라로부터 혹은 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문화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넘어간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봤을 때는요, 그 도레인 출신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일본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보다는 도레인을 통해서 문화가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편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요이 시대에 제작된 범종형 톡이 이제 두 번째 거 얘기하는데, 동탁. 표면에 원시 회화가 그려진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동탁이 당시 촌락 공동체의 주술적 의례를 위한 도구이자 왕의 정치적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요, 동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나도록 이제 두들기는 그런 것인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에 가서 선생님이 본 바로는 이 동탁의 종류도 상당히 많았고요. 크기도 굉장히 다양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본의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 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야요이 시대 후기의 농기구들입니다. 세 번째 거는 그 두 번째 거 거기 2라고 쓴 거. 각각 목재 공구에 쇠를 덧댄 가래와 괭이로 흙을 파헤칠 때나 김매기 등을 할 때 사용이 되었는데 초기의 야요이인들은 경작을 위해서 나무로 만든 쟁기와 가래 등을 이용하였고 수확을 위해 반다령 돌칼을 사용하게 됩니다. 목재 공구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벌채 가공하는 데 주로 마제 돌도끼를 사용하고 마무리 작업은 철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철기의 보급이 늘어나고 철기의 용도도 다양해짐에 따라서 후기에는 목재 농구에 쇠를 달아서 만든 농기구가 출현하게 됩니다. 돌칼은 철제 낫으로 마제 돌도끼는 철제 도끼로 바뀌는 등 점차 철기가 석기를 대신하게 됩니다. 아무래도요 청동보다는 철이 농경에 사용되는 데는 조금 유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동은 쇳물을 녹여서 합금을 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주물틀에 부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철은 적어도 단일 금속이라고 하는 장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두들겨서도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또 그걸 쇳물을 녹여서도 도구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담금질을 통해서 다양하게 경도 조절이 가능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이 철광석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청동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농기구나 이런 걸 만들어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쉬웠다 그럴까요? 좀 용이했다고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일본의 청동기 철기 문화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래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자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이게 한반도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게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세 번째까지 청동기 시대에 관련되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풀어보기에서 이제
3개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뭐 많이 어렵거나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것을 공부하고 난 뒤에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를 풀어보시면 어떨까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풀어본 결과나 이런 건 선생님이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하고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내용 정리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인 국가발전, 역사시대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나라의 이름, 인물, 이런 종류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제시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뭔가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같은 것이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사항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내용들, 역사에 관련되는 내용들 모두를 전부 다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동아시아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외운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개념들 파악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이해의 방향 쪽으로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를 공부를 하면 지금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진행시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트 필기 하는 거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교과서 안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용들을 쭉 읽어주고 여러분들 이거 보도록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읽어주는 게 전부 다 그 교과서를 대신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교과서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텍스트에 숨겨져 있는 흐름이나 내용들도 잘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 또 수능이나 모의고사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EBS 보고 끝낸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것만 보고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고 연결이 되어야지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인 학습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공부해 오셨고요. 앞으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정리하고 준비해 놓은 거는 지금 6개 강의, 그러니까는 요거를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한 2시간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더 이제 하면, 일단 선생님이 생각해 놓은 그런 진도는 이제 나가는 건데,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 오프라인 계약이 더 미뤄지게 될 수도 있고, 더 빨리 이게 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더 연기가 되는 사항이라면, 요것과 더불어서 좀 더 내용들을 좀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아시고 함께 지금의 형태대로 쭉 공부를 유지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금요일이죠.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보시고 흐름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